하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나 집도 구했어.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서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밥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서 씨가 평생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굴레 같은 것이 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몇 년 전까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들, 시부의 밥까지 평생 몇 끼나 차려낸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은퇴를 하니 이제는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들네가 학가에서 또 밥 타령을 하니 이제 서 씨가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밥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곧 죽어도 집밥이 좋다는데 차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도 집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해준 집밥이 좋은 것이었죠. 이러다가 평생 밥만 짓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서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 씨의 가장 큰 임무는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이었죠. 시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 밥을 짓고 새 국에 새 반찬들까지 두어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시아버지의 점심을 챙겨놓고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죠. 그리고 서둘러 퇴근해서 가족들이 먹을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매 끼마다 밥은 늘 새밥이었죠. 그런 생활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정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아들도 대학에 갈 때쯤이라 아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밥해야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한참을 하게 되었죠. 밥 좀 차려줘. 왜 차릴 때 안 먹고서는? 아까는 배가 안 고팠어. 내가 2번 안 차린다고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냥 차려주면 되지. 주말 늦은 아침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먹는 시간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건너뛰지는 않는 성격이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차렸는데 누워서 TV만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해도 귀찮아서 누워 있었으면서 1시간 뒤에 다시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에이, 돈 버는 남편 밥 좀 차려주면 어디가 덧나? 잔소리 조금만 하려고 하면 저 소리였습니다. 당시 서 씨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혼자 돈을 벌어왔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한 소리 더 했겠지만 서 씨는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았고 결국에 차리는 밥이었기에 빨리 차리고 치우는 게 나았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전에만 2번 차리는 밥이었습니다. 사실 서 씨만 있었다면 건너뛰어도 될 아침이었는데 무슨 고생인지 몰랐죠. 아, 반찬 좀 넉넉하게 하라니까. 여자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못 땄어? 이 정도면 2-3명이서 먹고도 남아. 아니, 평생 밥 차려놓고는 남편 양도 몰라? 어린 아들이었다면 한 대 쥐어받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한 번 반찬을 해놓으면 여러 번에 나눠 먹지를 못하고 한 끼면 끝이었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반찬을 조금 했다고 투덜댔지만 고등어 2마리에 호박전은 대접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3개 풀어서 찐 계란찜과 나물도 3가지의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밥 공기도 남들 국그릇 크기였죠. 두부라도 몇 개 붙여줘.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사항도 많았죠. 나이가 들면 많이 먹지 못한다는데 먹성 좋은 걸 감사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집에서 먹고자 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인데 외식 좀 하자. 아, 싫어? 집에서 먹지 뭘 또 나가. 가끔은 사 먹어야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그리고 나가면 죄다 흰밥만 나오잖아. 보리도 좀 섞은 밥이 맛있지.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맛도 없고 돈만 많이 드는데 뭐하러 나가서 사 먹자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남편이 서씨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도 주말에 쉬자. 누가 일하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유별나게 그러지 마. 서씨가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밥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부엌일 만큼은 서씨만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질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파업 선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찬을 절반을 서씨가 만들면 나머지 절반은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에 외식도 했고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 낭비야? 돈 벌어서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편히 살려고 돈 번 거잖아. 서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밥이라고 크게 돈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재료 값도 많이 올랐고 매번 고심해서 요리를 해야 낭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밥도 새로 안 했어? 점심에 한 거야. 남편은 투덜댔지만 안 차려주니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이나 하겠냐 어쩌겠냐 하면서 한동안 투닥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삶이 무척 편안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한 달 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밥 먹던 사람이었으니 탈이 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당 수치도 올라가 다시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해다가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외식 얘기는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남편과 서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는 것과 매일 한 끼를 추가적으로 더 차리는 건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입이 심심한데 부침개나 그런 거 없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좋아? 아, 기름 조금 써서 하면 되지 그럼.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으니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거리까지 만들라고 하는 통에 차라리 출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와서 살려고요. 무슨 말이야? 저희 집 빼고 여기에서 같이 살까 해요. 갑자기 왜? 그냥 돈도 아끼고요. 애도 아직 어리고 해서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버지랑은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씨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 뭐하러 두 집 살림해. 당신 요즘 물가 비싸다고 징징댔잖아. 이참에 합쳐. 태어난 남편의 말에 기가 차 있었는데 아들네와 남편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엄마도 손주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북적북적. 그래, 사람 냄새 나게 살아야지.
우리 둘이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뭘 더 생각해? 남편은 마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무료해 보였는데 손주가 들어와서 산단이 활력이 생길 것 같다며 말이죠. 하지만 서씨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기는데 장사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이니 서씨는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들어온다면 손주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 모두 서씨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왜 안 드세요? 그러게. 당신 왜 밥 안 먹어? 어디 편찮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입맛이 전혀 없어서였습니다. 안 먹을래.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하셔놓고는. 아들의 말대로 입맛이 없지만 밥상은 무척 푸짐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그 양도 많았죠.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나오게 많이 차려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습니다. 서씨는 소식가도 아니었고 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일 요리하고 간보고 냄새를 맡으면 질려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네 가족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니 밥 먹을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씨도 평생 돈을 벌었고 은퇴 후에는 조금 쉬엄쉬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나았겠는데 집에서 가족들 밥만 차리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어? 그 이상 어떻게 해? 이미 나와 있는 반찬 종류가 10가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다른 거 좀 해줘봐. 삼시세끼 차리는데 당연히 똑같은 반찬이 나오지. 남들은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좀 더 욕심을 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밥 한 끼 차리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은 금방이야. 그리고 치우면 또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나는 뭐 밥 차려주려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 왜 성질이야? 갱년기야? 서씨가 쏘갯말을 하자 갱년기라는 세 글자로 일축해버리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서씨의 마음을 평생 몰라주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새벽에 밥 차리는 게 당연히 서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워낙 길었습니다. 하지만 식모도 아니고 다 늙어서까지 밥에다 바치는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요즘 들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진짜 갱년기야. 죽상하고 있지 말고 밥 차려. 남편이 갱년기냐고 물어본 이후로 서씨도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때가 많았고 대부분 우중충한 생각들이었죠. 이대로 콱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 이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서씨의 얼굴에 밥이라고 쓰여있기라도 한 모양인지 눈만 마주치면 밥 타령타령이었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어 그냥. 아, 또 무슨 자장면이야? 밥을 먹어야지. 힘들 땐 좀 시켜 먹으면 어때서? 그러자 거실을 지나가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면은 안 먹고 싶은데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말 잘했다. 육개장 좀 끓여봐. 집에서 끓이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뚝딱하면 음식이 완성돼서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평일엔 남편도 가끔씩 약속이 있어 외출도 하곤 했는데 주말에는 남편도 어딜 가지 않았고 아들네도 있었죠. 출출한데 만두 좀 쪄먹자. 냉동실에 있으니까 쪄먹어. 아이,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만들어서 먹어야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요새 죽상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일이 손으로 만두를 빚어쪄서 바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만든 만두 맛있죠? 지긋지긋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먹어. 그래서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나 나갔다 올 거니까 뭘 차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서씨가 나가려고 하자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녁밥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니?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서씨가 없으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 할까봐 눈치가 보이는 듯했죠. 정 같았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서씨가 밥하는 동안 한 번 거들은 적도 없었으니 며느리도 아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씨는 이 집의 신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오자 다들 저기압이었습니다. 서씨가 집에 돌아와도 누구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먹긴 해먹었는지 주방이 어수선했습니다. 닭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 남편이 물을 마시고 식탁에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서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늙어도 곱게 늙어. 식구들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더니 뒤돌아 가버리는 남편. 서씨의 존재의 가치는 딱 그것뿐인 듯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와서 서씨도 찬물을 한 컵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제명에 살질 못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씨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 서씨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왜 미역국도 없어? 그래도 서씨의 생일인 것은 잊지 않은 듯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야? 전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잖아. 며칠 전부터 몸도 으슬으슬 아팠고 무엇보다 생일날까지 힘들게 부엌에서 혼자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단출하자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내 생일에 미역국도 내 손으로 끓여야 해.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당신이 잘하니까 그렇지. 당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으니까. 내 생일에 내가 미역국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끓였어. 참 오랜만에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면 좋지. 이렇게 밥하는 걸 귀찮아해서 어째. 서씨는 그 말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차리자 남편도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갔다 와야지. 미련하게 누워만 있어. 이것 봐. 수틀리면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밥을 차리라고 할 남편이 그래도 서씨의 생일이라고 한 수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 후에 집에 오자 서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웬일로 남편이 그런 소리를 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씨는 숯불갈비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도 집밥 타령에 대는 가족들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숯불을 피울 수도 없으니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죠. 갈비 먹으러 가자. 서씨가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불에 태워서 먹는 걸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암 걸려. 그냥 집에서 갈비찜이나 해먹지. 숯불 갈비 먹고 싶다니까. 아, 똑같은 갈비 아니야. 고기를 왜 새카맣게 구워서 먹으려고 그래? 갈비찜 하라니까. 그래요, 엄마.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은데. 막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시 나가는 것이 싫은 듯 했습니다. 갈비 맛있게 해서 먹자고. 내 생일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생일상도 내 손으로 차리게 하는 인간. 서 씨가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서 씨가 요리할 생각도 없이 앉아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 좋아하지 마라. 그거 야채 같은 것도 손질할 때 제대로 씻지도 않아. 고기도 깨끗하지도 않고. 당신은 찝찝하지도 않아? 오죽했으면 내가 병이 다 낫겠어.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해. 가끔 외식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죽는 순간까지 밥하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서 씨도 밖에서 조미료 가득한 음식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 밥이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밥을 하루에 세 끼를 차려내야 한다면 다른 이야기였죠. 서 씨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설령 조금 조미료가 들어가고 건강에 덜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이 난리야. 남들 다 차려 먹는 밥 그거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식구들이 서 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울증이 왔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일에 몸까지 아픈데 가족들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조차 서 씨에게 밥 타령을 하는 가족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먹기만 해서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희생도 참고 살아왔던 거지 밥 차리는 게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넘게 더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서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그런 서 씨를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야. 뭔 소리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어. 그동안 산정이 있다면 붙잡지 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진짜로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도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집이 걱정인 듯 보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나가는 서 씨를 누구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나와서 곧바로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1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곳이라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냉장고며 옷장이며 침대까지 있어서 따로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6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과는 다르게 휴대폰은 불이 날 듯 올려대고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나와서 사고를 쳤지만 진작에 이래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씨가 한참 뒤에 남편의 전화를 받자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냐며 말이죠. 당신 어디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는 거지. 당신도 나 죽는 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더 좋잖아. 극단적인 서 씨의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직접 해먹기는커녕 며느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분가한다고 하겠죠. 그때가 되면 남편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 오피스텔도 구했어. 월세.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마음 좀 풀리면 어딘지 알려줄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월세.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것까지 아까워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해야겠지. 뭐? 이혼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나도 좀 숨 쉬면서 살게 해줘. 이거 좀 낸다고 노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당신 아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하라는 거야?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밥인 듯 했습니다. 집밥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이제 해먹으라니까. 아니면 똑같이 집밥 좋아하는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던가. 이만 끊을게. 난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분간은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필요한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서 씨는 다음날 늦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서 씨의 아침 식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졌을 때쯤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만 치우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참 편했습니다. 자장면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사정사정을 하거나 직접 만들기까지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요리에 취미가 없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 씨는 간단하게 장을 봐서 왔습니다. 20리터 봉지에 다 차지도 않을 만큼 간단하게 봐온 뒤에 김치찌개만 끓였습니다. 그것도 서 씨가 따로 요리한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밥은 햇반이었고 말이죠. 매일 이렇게 먹을 순 없겠지만 너무 편했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주 간단하게 해먹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면 충분했고 하기 싫을 때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었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있었으니 밥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덜 힘들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놈의 집밥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 씨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죠. 나와서 며칠 살았더니 앓고 있던 우울증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실실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참 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한 자락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족들이 더욱 야속해졌습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는 노망난냐는 소리뿐이었으니 말이죠. 당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들어와. 서 씨가 집을 나온 지 2달이 넘어가자 남편이 한풀 꺾인 음성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살만해? 나는 생각 안 해? 가족들은? 왜? 당신은 나 없으니까 불편해? 아, 당연한 걸 물어. 지금 집꾸리 말도 아니야. 아직 멀었다 싶기도 했고 서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통해 마음을 또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편하자고 서 씨의 인생을 희생하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서 씨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집을 나온 후에야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밥하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보, 남편은 나중엔 거의 애원을 했지만 서씨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지만 서씨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서씨도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걸 하니 쫓아오겠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